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레스토랑이죠. 지중해식 패스트 캐주얼 카바 그룹 CAVA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아, 네. CABA. 정말 성장세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신선한 재료로 자기가 직접 골라서 만드는 그 빌드 유어 볼 방식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특히 뭐랄까 건강 좀 생각하고 또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젊은 세대한테 완전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딱 요즘 트렌드랑 잘 맞아떨어진 거죠. 뭐 신선함, 건강,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이 세 가지를 다 잡았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요즘 뜨는 식당 이걸 넘어서 2023년에 상장까지 했고 지금 벌써 미국 25개 주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367개 매장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확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매장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체계적이에요. 일단 말씀하신 그 맞춤형 메뉴랑 신선한 재료, 빠른 서비스, 이게 핵심인데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채널, 그러니까 앱이나 온라인 주문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벌써 38%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38%요? 거의 40% 육박하네요. 생각보다 엄청 높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고객 데이터 확보나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에도 유리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기술 활용에도 되게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푸드로직 같은 파트너사랑 협력해서 공급망 관리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료 신선도 유지나 뭐 식품 안전 관리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 공급망 관리까지 그냥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IT 기술도 잘 접목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2018년에 그 조이스 키친 인수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진짜 발판이 됐다고 봐야죠. 아, 맞다. 그 인수권이 있었죠. 그때 매장 수가 확 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인수를 통해서 매장 수를 단번에 늘리고 또 기존 조이스 키친 매장들을 세이바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랄까, 그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을 하니까 이 재무 성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벌어집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매출이 3억 3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2%나 증가한 수치더라고요. 28%. 엄청난 성장률이네요, 진짜.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새 매장을 많이 열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기존 매장들의 매출 성장률, 이걸 보통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SSSG. 네, 그게 10.8%나 나왔어요. 10.8%. 와, 두 자릿수 성장률이네요. 동일 점포에서.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을 찾는 손님도 늘고 또 손님 한 명당 쓰는 돈도 늘었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보면 방문객 수가 한 7.5% 늘었고 가격이나 메뉴 구성 변경 효과로 인한 지출액 증가가 나머지를 채웠더라고요. 아주 이상적인 성장 형태죠. 그렇죠. 보통 신규 매장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기존 매장 자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죠. 경쟁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방문객 수가 늘었다는 건 특히 더 대단한 거고요. 순이익 증가율이 엄청나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좀 다른 요인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어쨌든 숫자 자체는 엄청나죠. 그리고 개별 레스토랑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레스토랑 수준 이익 마진이라고 하죠. 이것도 25.1%로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5%면 패스트 캐주얼 업계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보면 거의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매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더 잘 나왔다고 해요. 이러니 모 CEO가 나와서 지중해식이 다음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그 1분기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매출도 3억 3,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0.2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어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저도 실적 발표 보고 와, 이번에도 역시 잘했구나. 주가 좀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 다음 날 주가가 오히려 2.27% 하락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니 왜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회사가 연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기존의 6.0%에서 8.0% 사이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1분기에 10% 넘게 성장했는데 연간 전망치는 그대로 뒀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려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1분기 이렇게 잘했으면 당연히 연간 전망치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회사는 그걸 유지한 거죠. 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혹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 그런 신호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본 걸 수도 있고요. 하긴 기대치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빠졌을까요? 그게 다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순이익이 80% 넘게 급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2,570만 달러. 근데 그 순이익 증가분 안에는 사실 주식 기반 보상,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스톡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본 금액이 1,070만 달러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이요? 그럼 그건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약간 일회성 이익 같은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맞지만 이게 매분기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성격의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순이익이 크게 들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일회성 요인이 꽤 크네. 그럼 이 높은 이익 증가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 영업이익 증가는 그 숫자보다는 좀 낮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미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미래 성장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캐바도 워낙 성장 기대주로 주목받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뭐 PER이나 PSR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외식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대치가 잔뜩 반영된 상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도 그 기대치를 아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미지근한 신호를 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지만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고 게다가 연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도 띄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의 기대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잘해도 더 잘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가차없이 반응하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겠는데요. 특히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발표 예정일이 8월 12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2억 8,056만 달러 정도로 작년 2분기 대비 한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죠. 네, 20% 넘는 성장이면 여전히 대단한데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 즉 EPS는 0.13달러로 작년 2분기 0.17달러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비 오히려 2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든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거요. 아니면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작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단 매출 성장세는 이어지더라도 이익률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망치가 맞을지 아니면 CAVA가 또다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지 이게 앞으로 주가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네요. 성장주 투자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CAVAA 그룹을 정리해보자면 분명히 매력적인 컨셉, 즉 지중해식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트렌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신규 매장 확장도 빠르게 하고 기존 매장의 성장률도 높고 또 레스토랑 운영 자체의 수익성도 탄탄하고요. 이런 점들은 CAVA의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재무 성과나 효율적인 운영 모델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성 하나는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그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에 계속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고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 혹은 신중한 시선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반응이나 또 다가올 2분기에 EPS 감소가 전망된다는 점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신중한 시선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카바가 이런 시장의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그걸 증명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 지중해식 바람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정말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카바가 그 중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카바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약간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